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기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위기에 힘겨운 고양시 예술인들을 오히려 기망해버린 2020년 고양예술인행 사업 이제 어떻게 수습하고 치유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정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시정 요구를 했죠. 그런데 브레이크 없는 기차는 끝내 달리고 말았습니다. 그 좋은 사업을 시장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누구의 잘못일까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지역예술활동 기획 공모 지원 사업 고양예술인행입니다.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는 지금 배포해드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봐주십시오. 코로나로 힘들어진 고양시 전업예술인들을 돕기 위해서 고양문화재단이 진행했습니다. 4개 분야로 건당 100만 원씩 총 200건 2억 원 예산으로 집행했고요. 개인과 단체 자격을 명시했습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아마추어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방침으로 상금의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의 정상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그렇게 4개 분야 접수했더니 총 275건이 접수됐고 그중 200건을 선정했습니다. 공고한 심사 선정 방법으로는 한 개 분야 선정 사업수는 전체에서 40% 미만으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내부 심사로서 자격을 검토했습니다. 예술인인지 아닌지, 전업예술인지 아닌지요. 그리고 2차로 외부 심사를 했고요. 그런데 실제 심사의 결과는 공고한 공고문에서 제시한 40% 미만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심사 계획을 다시 수립했는데요. 40% 이하로 다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르에 균등 분배한다고 했는데 실제 그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각예술 분야가 42%가 선정돼 버립니다. 39.9% 여러분 40% 미만과 40% 이하는 다르죠. 분명히. 그래서 39.9%를 지키면 한 개 분야 선정 허용수가 79건입니다. 6 분야별 균등 배분한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전체 내 종합 점수순으로 차점자 4명을 선정한 것도 잘못됐죠. 그래서 공고한 선정 기준을 그대로 지켰을 때는 시각예술 분야에서 84명이 선정됐는데 그게 아니라 79명을 선정했어야 됩니다. 따라서 5건을 선정 취소하고 5건을 신규 선정해야 됩니다. 부당하게 탈락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공연에서, 전통에서, 공감에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체 1차 심사가 끝내고 난 다음에 향후 계획을 작성했는데 이때부터 오류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야별 선정 예상수 계산을 착오로 일으킵니다. 여기서 다 꼬여버리는데요. 그리고 종합점수 4명을 추가 선정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연예술 분야가 최종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84%, 전통예술 분야는 최종적으로 선정될 확률이 70.3%로 선정될 가능성 자체가 차등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선정 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한 개 분야 40% 미만 정원 비율을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예술인들은 분야별로 모집단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활동 분야에서 자신이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분야 간 차등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시각예술 분야의 사람이든 공연예술 분야의 사람이든 이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은 동등하게 갖고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고양시 관내 공연 분야 총원이 30명, 시각이 30, 전통이 10명, 공감이 20이라고 가정했을 때 고양시 이 사업으로 총 10명을 선발한다면 40% 미만 룰을 적용해버리면 각 분야 최대 정원은 3명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관내에서 공연이나 시각 분야는 이 사업에서 각각 10대 1, 전통은 3.3대 1, 공감은 6.67대 1의 차등 경쟁률을 가진 상태로 출발하게 됩니다. 어느 한 개 분야 예술인들에게 독점적 차별적 지원을 방지하고 각 분야 예술인들에게 보편적 지원을 목적한다면 분야별 최종 선정의 가능성을 동일하게 해주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접수 비율 반영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1차 선정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1차 선정자들이 말 그대로 이 사업의 실제 합격자들이니까 1차 선정된 사람을 가지고 비율을 적용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1차 적격 심사가 정확했다고 전제하고 최종적으로 이상적인 선정 건수는 분야별로 차등 적용해버려서 전통예술이 제일 치열하고 공연예술이 제일 무난한 것이 되면 안 되고요. 40% 미만으로 세워놓고도 자기들이 그 룰도 지키면 안 되고요. 분야별 구분심사를 해놓고 전체 차점자를 다시 뽑을 때는 전체에서 흐트려서 다시 뽑아버리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밑에가 그래서 최저표인데요. 1단계를 통과해야 이 사업의 적격 대상자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1단계 적격 분보자 보십시오. 그러면 공연이 27, 시각이 42, 14, 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고스란히 자신들의 기획서만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을 동일하게 가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정
가능성을 동일하게 80% 적용해 봤더니 이렇게 55, 84, 30, 31이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1차 적격 심사에서 선정 가능성이 아주 유사하죠. 27에서 27, 이렇게 42에서 42. 이렇게 됐은 게 이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문제 제기했는데요. 돈을 줬어요. 총 5건 선정 취소하고 총 5건의 신규 추가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당하게 탈락된 분들,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을 때 분들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최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야별 최종 종합점수 차순위자를 자동 선정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애초에 2차 심사 대상이 아니라 1차에서 부적격으로 탈락되어야 할 사람들이 2차 심사 대상으로 고스란히 넘어왔기 때문이에요. 본 지원사업 대상 자체가 아닌 사람들이 심사한 꼴이 된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코로나19로 무대를 잃고 고통을 겪는 고양시 전업예술인들을 긴급 지원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었죠. 전업예술인요. 전업이 뭡니까? 전업. 한 가지 일이나 직업에 전념하는 일이죠. 직업은 뭐죠? 생계수단인 거죠. 생계로 계속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마추어가 뭐죠? 예술이나 스포츠, 기술 따위를 취미나 여가로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는 그 반대 개념이 프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프로는 뭡니까? 어떤 일을 직업적으로 하거나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죠. 프로라는 이 의미에는 생계업의 의미도 있고요. 동시에 기술이나 실력이 고차원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혼재되어 있거든요. 퀴즈 내볼게요. 제가 퀴즈 여러분들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중 고양시 예술인행 사업 선정 대상자를 모두 골라보세요. 1번 서울대 성악전공인데 현재 고양시의원 전업. 두 번째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자인데 현 전업 고양시의원. 3번 매주 화정역에서 무료 버스킹 1년에 총 50회 공연한 현 고양시의원. 4번 매주 요양원에서 봉사공연 총 50회 한 현 고양시의원. 5번 최소 5회씩 세종문화예술원에서 성악 공연하는 현 고양시의원. 6번 가장 핫하다는 고양시 사는 트로트 가수 박군. 7번 작년까지 5년간 시립교향악단 소속 첼리스트 단원이었는데 현재 배달 알바. 누굽니까? 간단합니다. 6번, 7번이에요. 왠 줄 아세요? 전공을 했든 안 했든 수상을 했든 안 했든 공연을 횟수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없고 최근 3년간 예술활동을 전업으로 한 이력 한 건만 입증할 수 있는 고양시 예술이면 됩니다. 만약에 전업 조건을 미적용해버리면요. 5번이요. 성악가로 겸업하는 고양시의원도 돈을 받게 되고요. 생계수단의 업의 조건을 미적용해버리면 취미나 봉사로 공연하는 고양시의원도 이 사업에 돈을 받게 됩니다. 본 사업 취지가 아니죠. 그런데 보다 바람직한 것은요.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어.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트로트 가수 박군이 제외돼야 되겠죠. 힘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첼리스트 배달 알바만 돼야 됩니다. 아마추어가 아닌 전업예술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요. 문체부 산하에 있는 한국예술인복지단에서 예술을 업으로 하는 예술활동을 증명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술활동 증명서입니다. 예술활동 증명서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취미나 여가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국가로부터 입증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술활동 증명서를 신청하면 저 될까요? 안 될까요? 저 음악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야 맞죠? 그래서요, 미승인율이 3분의 1에 달합니다. 3분의 1이요. 인정받기 어려워요. 또 한 번 인정받았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예술활동을 안 하면 인정 안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 자료입니다. 33%가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시는요, 이 예술활동을 증명해주는 이 중요한 서류를 신청한 것만으로도 인정을 해줬어요. 신청한 것만으로요. 신청자 중 3분의 1이 미승인되는데요. 이 말은 뭐랑 같냐면요. 토익 800점 이상자를 지원 가능하다고 해놓고 토익 시험 접수증으로 받아준 꼴이에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최종 미인정하면 전업예술인이 아니라는 뜻이라니까요. 실제로 신청자 중에 신청 화면으로 가늠한 사람, 이 증명서를 신청 화면으로 가늠한 사람이 40%가 지원을 했고 최종적으로 신청한 것으로만 한 사람이 35%가 선정되었어요. 61명인데요. 최소 20명은 미승인될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겠죠. 우리는. 사업비로 보면 2억 원, 최소 2천만 원이 부적격 대상자에게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아마추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마추어. 재단의 시민들이 문의를 했습니다. 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문의가 많이 왔겠죠. 취미, 봉사, 동호회 등 아마추어 지원 안 된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요. 지원자 중 A씨는요. 지원서에 본인을 아마추어라고 적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최종 선정됐어요. 이게 바로 지원서입니다. 저는 늦깎이 아마추어 무용가입니다. 라고 썼잖아요. 예. 첨부 서류로 전업예술활동 증빙도 안 됐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분이 낸 예술활동 증빙 자료 딱 사진 한 컷입니다. 오른쪽에 이 공연 제목 보고 여러분 이 사람이 전업예술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증빙이 가능하다고요? 제가 문제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문화예술과에 자체 지도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래놓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서류에 문제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이 속해 있는 단체의 단장이 프로예요.
여러분 단장이 프로면 단원도 프로입니까? 두 번째, 전국 국악 경연대회에서 신인부 장려상을 받았대요. 이 대회와 이 상의 의미는 압니까? 알고 심사했습니까? 여러분 수상 이력이 전업의 증빙이 될 수 있나요? 제가 대학가에서 대상 수상했는데 식당 운영해요. 그럼 그 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요, 이분 자격증 중에 평생교육원 자격증이 있어요. 여기 평생교육원 자격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 아실 겁니다. 솔직히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자격증 소지 여부도 전업을 증명하지 못해요. 여러분 저 교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제가 교사입니까? 교사 자격증이 있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시는 이렇게 증명서 소지자뿐만 아니라 신청자까지 자격 부여한 것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2차 진단하고 나서 또 이럽니다. 이 사업 취지 맞다니까요. 전업 문화예술활동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 사업이라고요. 그랬으니까 잘 찾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래놓고 한다는 얘기가 법률 검토 받아가지고 법률 자문에서 이상 없다고 하면 돈 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문화재단 자체 감사 법무팀에서도 전수조사를 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체 종합순위 후순위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했대요. 공정했습니까 우리? 대학으로 예를 들면 모집및 평가 시에는 학과별로 구분 평가해놓고 추가 합격생은요 대학 전체에서 성적 수준으로 뽑은 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점수 분포표를 보면요 전통 분야가 가장 깐깐하게 심사받고 치열하게 경쟁했을 가능성이 바로 보여요. 1.2점 차이거든요. 그리고 사업 공고 당시에 고향문화재단에서 아마추어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누가 이거 모릅니까? 알겠다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잘 걸으시라고요. 저도 이 해석에 동의한다니까요. 그래놓고 전수조사 했더니만 3년간 1회 이상 예술활동 진행한 거 부적격자가 없답니다. 부적격자를 지원 서류상 예술을 직업으로 삼는 예술활동 1회 이상을 증빙해야 직업 예술인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가관인 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3건에 대한 의심 단체를 선발했어요. 취미나 단체 연습 봉사활동 위주라고요. 잘 선발했더라고요. 잘 적발했어요. 이 2개 단체는요. 사업 공고 중이었던 9월 28일 신규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이 사업에 신청해요. 그리고 1개 단체는 자기들 회칙에 친목 봉사 목적의 활동을 적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단체도 문제 제기합니다. 이 단체의 정관이에요. 봉사활동 자기 아마추어 단체라고 쓴 정관이에요. 근데요 선발이 됐어요. 정관에 아마추어 단체 적시했고요. 그런데 우리 시의 논리는 그거였어요. 대표가 프로래요. 여러분 대표가 프로면 단체가 프로입니까? 그러면 조수미 씨가 우리 시의회 합창단의 단장이면 우리가 프로입니까? 단체 자격으로 신청한 거잖아요. 단장이 프로면 단장은 그냥 개인 자격으로 신청했으면 됩니다. 핵심 서류인 정관도 안 살펴보고 우리는 심사를 했어요. 플라잉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고 6개월 전에 고유번호증을 신규 발급받았어요. 2017년부터 활동했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요. 청년문화예술기획단체예요. 기재한 7건의 이력 중에 문화예술 분야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업 증빙이나 자기들이 추진한 사업이 한 건도 없었어요. 내가 문화예술 활동으로 1000건 했습니다 라고 기술한다고 쳐서 증빙을 하나도 못하면 그건 아니죠. 내가 영어 엄청 잘합니다 근데 토익 900점 성적표를 못 내면 나는 인정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자, 플라잉덕이 어떤 단체냐면요. 대학생 멘토링 동아리로 시작했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어요. 기사도 나오죠. 대학생 멘토링 단체요. 2019년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에는 이렇게 자기 단체 소개해요. 청소년 진로 재능 기부단체입니다 라고 하면서 신청을 했다고요. 그리고 2020년 3월 7일에 우리 자치공동체 사업에는요. 플라잉덕의 대표는 최 씨입니다 라고 3월 7일 날 신청해요. 그런데 4일 뒤인 블로그에는 제가 대표입니다 하고 글을 써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경기도에다가는요. 이 씨가 또 대표입니다. 우리 시에는 최 씨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는 이 씨가 대표입니다 하고 사업 선정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시 이 고향예술은행에다가 신청을 하죠. 자기들이 문화예술기획단체라고요. 2017년부터 활동했고 정관도 2018년부터 유효하다고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뒤에 자기들이 첨부한 내용이거든요. 저 플라잉덕이 이거 행사했습니까? 보세요. 주체 어른이 놀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더 가관인 건 올해 우리 청년 담당한 사업에도 신청을 했어요. 그래놓고 이때 신청했던 고유번호증과 이걸 그대로 올해 사업에도 내요.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단체 영역이 4월 6일부터 비영리단체 플라잉덕을 결성해서 활동했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첨부된 이력도 자기 게 아니에요. 백서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플라잉덕이라고 안 써있죠. 그 다음에 청년들이 노래하다 플라잉덕이 했나요? 아니죠. 어린이 놀이터가 있잖아요. 다행히 우리 심사위원들이 잘 해주셔가지고 올해는 탈락됐습니다. 야, 이런 자격을요
엉터리 법률 자문 결과서만 가지고 해서 돈을 줬더라고요. 제가 왜 엉터리인지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법률 자문 의뢰서를 재단에서 썼어요. 그런데요, 단체는 청소년 단원의 취미 단체 연습 위주인데 대표는 만 18세 이상 전문 예술인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체 조건으로 신청했어야죠. 단체 정관에 아마추어 단체라고도 써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2020년 4월 6일 신규 등록했는데 그 이후에 이력이 몇 건이고 몇 건이 증빙되는지를 확인했어야죠. 아까 사례처럼 개인이 자기가 아마추어 예술인이라고 지원서에 썼는데 나중에 조사하니까 아니 저 프로예요 라고 주장을 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한 건 증빙됐어요. 더 가관인 얘기가 나와요. 아마추어라고 확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논리 전개를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첫 번째, 취미 단체 연습 위주는 단체로 재단 감사 법무팀이 적발했다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적발한 곳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의뢰할 때 서류상 아마추어 확증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아마추어 확증 자료도 없이 어떻게 아마추어 단체라고 적발했을까요? 그런데 전업예술단체 이미 증명돼야 이 사업 지원하는 거잖아요. 아마추어라고 확증할 자료 없으니까 너는 전업 프로라고요? 코로나로 힘들어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힘들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로 힘들어진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확증 자료가 없으니 당신은 힘들어진 지원 대상이라고요? 대학을 예를 들어볼까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우리 대학의 합격이야. 그러니 좋은 성적표를 제출해서 너의 우수성을 증명해가 정상이죠. 그런데 네가 열등생이라고 아마추어라고 확증할 객관적 자료를 우린 찾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우등생이야. 전업 프로야. 라면서 합격! 이랬다고요. 논리 전개가 완전 뒤바뀐 거죠. 자기들이 적발한 부적격 사례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문 의뢰서를 작성했어요. 전수조사 잘못된 거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 돈 안 주면 소송 걸릴 것 같죠? 라고 물어봤어요. 아, 소송 걸릴 것 같죠? 당연히. 반대로 공고한 지원 자격과 심사 규정대로 선정하지 않아 부당하게 탈락된 이들에게도 신뢰보호 원칙 위반인 거죠. 소송 당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이게 정말 코미디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변호사의 법률 자문 결과서입니다. 저는 이게 법률 자문 결과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술인 활동 증명에 있어서 소지자는 아마추어라고 볼 수 없다. 프로다. 제 말도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기가 앞에 문단에 써놓고 뒤에 문단 논리 진행을 어떻게 했냐면 위 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보이는 점, 소지했으면 소지했고 안 했으면 안 하는 거지. 보이는 점은 뭐죠? 변호사가 이렇게 자문을 씁니다. 그런데요, 증명서는 개인에게만 해당되며 4건 중 1건만 개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증명서가 있었다고요? 아니죠. 신청 화면으로 가름했죠.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틀린 자문 결과서로 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아마추어가 아닌 점을 강변하는 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이나 글씨로 주장이 아니라 전업 프로임을 자료로서 증빙해야 되잖아요. 이런 엉터리 자문 의뢰서를 가지고 자문을 하니까 자문 결과서가 이렇게 엉터리로 나오는 거죠. 이것도 다 혈세고 행정력 낭비입니다. 혈세 2억 원 들인 사업도 엉터리로 추진됐고요. 본 의원이 문제 제기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그리고 시정하기는커녕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기본적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엉터리 자문 결과를 방패 삼아서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또 한 번 낭비했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향문화재단은 고양시 문화예술인들의 지원군입니까? 해방군입니까? 반성과 수습은커녕 코로나로 하루하루 힘겨운 고양시 문화예술인들을 오히려 기망한 고향문화재단의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화재단의 무능력, 무책임 행정을 관리 감독해야 할 우리 시 문화예술가는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수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진정 못 알아듣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무시한 겁니까? 시장께서 힘든 예술인들에게 긴급 수혈을 하라고 했지 이렇게 시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라고 했습니까? 이 사업 공고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예술인 활동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사실관계도 틀리죠.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어요. 소지해야 된다. 그리고 장르별 4개 선정 비율을 안배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020년 8월 현재 예술활동 증명서를 소지한 고양시 예술인들은 약 3,100명. 그런데 그중에서 200명을 뽑으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어? 이걸 씁니다. 그러니까 잘해야죠. 잘했어야죠. 기준에 맞는 대로. 시장님,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지금 확인하고 조치를 한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송규근 의원님께서 2020년 고향 예술은행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예술은행 사업은 코로나로 지친 예술인들 그리고 일자리 잃은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그 취지로 출발한 사업입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들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요거는 양해해 주시다면 실국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고 다음 질문에 대해서 교육문화국장, 감사관, 자책연구국장이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이어서 2020년 10월 말 2020 고향예술은행 사업의 시정 요구 이후 고향문화재단이 확인한 사항과 조치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 고향예술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술 활동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예술인과 예술단체에게 희망을 선사하기 위해 고향문화재단이 진행한 지역예술인 공모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코로나19 종결 이후 또는 현 팬데믹 상황에서도 실행 가능한 예술기획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총 200건을 선정하여 각 100만 원씩 총 2억 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총 275건이 신청 접수되어 최종 200건을 선정하였고 선정 과정에서 송규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청 자격 기준의 해석과 적용에서 일부 모호한 부분이 있어 논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 고향예술은행과 관련하여 고향문화재단이 진행한 확인 사항과 조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문화재단에서는 송규근 의원님의 2020 고향예술은행 사업 시정 요구 이후 문화재단 감사법무팀에서 자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건의 최종 선정작을 포함한 접수자료 전체에 대한 전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2020 고향예술은행 공고문상에 지원 신청 자격이 없다고 명시한 것들로서 아마추어로 의심되는 예술인이나 예술단체, 18세 미만으로 구성된 예술단체, 2020년 고양시나 고향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관련 공모지원 사업에 이미 선정된 중복 선정 단체 등 3가지 사항입니다. 고향문화재단에서는 전수 검토 후 아마추어로 의심되는 예술단체 3건을 추가로 확인하였고 이를 포함한 총 6건에 대하여 2020 고향예술은행 공고문상에 의거 상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고향문화재단 자문변호인 2인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자문 완료 시까지 2020 고향예술은행 선정작 200건 전체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약정된 지급 시기보다 이미 2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자문 대상인 6건을 제외한 194건을 2020년 11월 30일 1차로 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고향문화재단 자문변호인 2인의 법률 자문 결과 2020 고향예술은행 공고문상의 지원 신청 자격 기준상 자문 대상인 6건에 대하여 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을 확인하였고 이에 해당 6건에 대해서도 2020년 12월 17일자로 2차로 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고향문화재단에서는 불명확한 일부 기준으로 논란이 있었던 2020 고향예술은행을 비롯한 공모 지원 사업의 지원 신청 자격을 2021년부터는 보다 명료하고 엄격하게 보완하여 완성도 높은 지역예술인 공모 지원 사업으로 성장시키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향문화재단의 지도감독 책임 부서로서 문화예술과에서 확인 사항과 시정 조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의원님으로부터 고향예술은행 관련 민원 제보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이 있어 문화예술과에서는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2020년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전통예술 부문 특정인의 사업 선정 적정 여부 및 고향예술은행 사업의 전반적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예술 부분 특정인의 신청서를 검토 결과 공고문상의 지원 자격 조건인 거주지, 예술활동 증명서 소지자, 예술활동 내역 3가지 모두를 충족하였기에 중대한 하자나 문제점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신청 자격에서는 예술활동 증명서 신청자를 포함시키고 지원 제외 대상자에서는 아마추어 예술인을 포함함으로써 혼란의 소지가 있어 아마추어 예술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예술은행 사업의 전반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령 위반 여부,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공모 내용, 공모 선정 과정 등을 점검하여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정비, 직원 교육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고향문화재단이 자체 사업 중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과와 협의하도록 개선하였고 매년 정기적인 지도점검 외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하는 등 책임부서로서의 관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규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정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전희정 송규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고향예술은행 사업과 2020년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와 의원님이 또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감사관실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보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송규근 의원님께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의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제 감사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2020 마을 공동체 사업과 또 2020 고향예술은행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두 개의 단체 어른이 놀이터하고 플라잉덕이 2가지 사업에 응모하여 보조금과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중복 지원이며 부당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플라잉덕은 지원해서는 안 되는 단체인데 지원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전제하고 쭉 관련 증빙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2020 마을 공동체 사업은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조 사업이고 고향예술은행 사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2개 사업은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동일 단체가 아니므로 중복 지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플라잉덕이라는 단체가 자격 조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저희는 자격이 없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존경하는 송규근 의원님께서 아마추어와 프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신 거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도 거론을 해주셨고 그리고 뭐 그 트로트 바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코로나로 고통받지 않는 사람까지 지원할 수 없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문제가 된 거는 고향문화재단에서 지원 자격을 아마추어 프로 그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추어 프로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수가 프로였다가 인기가 떨어지면은 뭐 다른 생업, 뭐 자영업을 하든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업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뭐 아마추어 프로를 나눌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고향문화재단에서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을 빨리 해야 된다는 또 긴박성 때문에 그 어떤 정책적인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조금만 더 생각을 했다면 코로나로 고통받는 예술인 이랬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예술인들을 선발을 했겠죠. 그렇게 하려면 소득이 감소했다는 기준을 세웠다면 이런 뭐 아마추어 프로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이 뭐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딱 세웠다면 훨씬 더 우리가 자격 선별하기가 훨씬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했고 그리고 문화재단에다가 이제 추후에 이런 정책 사업을 할 때 좀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기준을 마련하라고 감사 처분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감사관실에서는 2020년 고향예술은행 사업 추진 내용 결과를 검토해보니 사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이 입안되지 못해 공모 및 대상자 심사 과정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한 불공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 교육원 등 외부 교육기관 교육과 온라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 분야별 감사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감사관 구성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규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일문일답 신청하시는 겁니까? 네, 예, 일문일답 하고 교육문학장님, 그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예, 발언 들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국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하지 않을 겁니다. 네. 매우 그냥 간명하게 질문을 할 거고요. 그냥 관리 책임의 총괄 책임자시니까 그냥 의견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자, 공고 심사 기준 미준수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좀 모호하거나 미흡한 게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사 기준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아마추어라든지 아니요.
심사 기준 요거 지금 제가 페이지를 아,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그 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의원님하고 점수 산정 방식이 좀 의견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을 해서 공고는 양해를 40% 미만으로 하고 실제 할 때는 40% 이하로 하고 한 것에 대한 오류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오류라기보다는 어떤 산정 방식에 있어서 의원님하고 의견이 상이한 거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논쟁 안 하겠습니다. 그냥 시민분들, 의원님들 네. 판단하십시오. 공고는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부당하게 탈락된 건수 있음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예술활동 증명 신청만으로 선정된 61명 중에 최종 증명서 발급받지 못할 사람 발생 가능하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네. 지원서상 아마추어라고 적어도 배제하지 못한 오류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1차적으로 내부적인 심사를 거쳐서 2차는 아니요. 1차 서류잖아요. 1차 서류. 1차 서류. 그 1차 서류 검토는 1차예요. 네, 지금 여기 2차 심사 참석하신 분들 계시는데 전혀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1차 서류에서 본인이 아마추어라고 적었는데 배제하지 못하셨잖아요. 인정하시냐고요? 그 서류로 봐서는 그 인정을 합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을 팜플렛 한 장의 사진으로 전업예술인 증빙할 수 없음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물어봐서 하는 거 아니죠. 이걸로 확인이 안 되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어요. 의원님 하여튼 그 전업 여부는 수입이라든지 실적을 보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자, 단지 전업 그- 여부를 네, 수입이나 실적으로 확인해야 돼서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냈어요. 자기가 출연계약서 출연료 얼마를 받았는지 그거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이 팜플렛 한 장 냈다니까요. 전업 여부 증빙할 수 있습니까?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문제 제기했던 이 문화예술가 자체 지도 점검하고 해당 사례 이상 없다고 결론 내린 과오 인정하십니까? 저희가 그 공고문상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건 그 문제점이 없다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 공고를 그렇게 냈기 때문에 그 아니요. 발생된- 예, 예. 문화예술가 자체 지도 점검한 거고요. 제가 네. 방금 제시했던 그 사례만 점검한 거예요. 이건. 네, A씨의 사례 제가 걸렀어야 되는데 못 걸렀다는 것을 했더니 점검했더니 이상 없다고 저한테 보고했다고요. 과오 인정 안 하십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업예술인을 지원하는 게 본 사업인데 증명서 소지자 외에 신청자까지 신청 가격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저 의견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노령 예술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그 이 보고서가요. 네. 문화예술과에서 작성한 거예요. 저한테 이거 인정하시냐고요? 동의하세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구제해주기 위해서 그 신청서를 요청을 했는데요. 나중에 문제는 뭐냐면 신청을 했으면 사후에 발급 여부를 확인해서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국장님 우리 그 얘기는 동의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요거요.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거. 소지자뿐만 아니라 신청자간이 자격을 부여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그랬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고상 그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고상 내용에 아니 공고상에는 당연히 신청자까지도 허락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네. 부당하다고 단정 질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아 그런 맥락이라고요? 예. 네네네. 공고문상 예. 로펌 한 곳이죠. 그것도 문화재단하고 계약하고 있는
자기네들 사업을 평가해주고 지지해주는 로펌 한 곳의 자문 결과로 6건 선정 대상의 적합성을 담보받고 지급하겠다는 의사결정 누가 했습니까? 그 부분은 그 재단에서 재단에서 했습니까? 네, 재단에서 저희한테 그 그 의사결정이 옳았다고 법적 검토를 지금도 받았는데 생각하십니까? 그 법적- 의사결정이 옳았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법률 경우는 자문 결과에서 줘도 네. 됩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들으면 그것이 그 사람들의 적합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지급했잖아요. 그 의사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감독 기관이긴 하지만 추경 기관의 어떤 그 자율성이나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간섭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도 그 사람들 권한이니까 관리감독장이 내가 꽈긴 하지만 그것까지는 영향을 안 한다고요? 그건 아니고 저게 이제 잘못된 판단이라기보다도 그 사법부의 어떤 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를 갖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자, 분야별 차점자가 아닌 전체 종합점수 차점자에서 추가 선정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의사결정을 했어요. 저게 동의하십니까? 저 부분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의원님하고 그 산정 방식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데 내부 그 선정 지침에 아마 그런 내용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 뒤에 감사관님 계신데요. 감사관님이 감사하시고 나서 저한테 보고하셨던 내용에도 이거 잘못했다고 하시는 거 아시죠, 감사관님? 지금 의견 다르신 거예요. 그것만 참고하고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모르세요? 감사관님 이따가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 결과로서 그거 선정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여전히 그 추가로 4명을 선발할 때 아직까지 안배하는 저희가 것이 이제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건 없고요. 그런 상황이 이제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내부 선정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그 부분에 그 40% 이상이 있을 때 그 균등 배분을 하고 그래도 그 인력이 남을 경우에는 그 점수 순위로 차순위로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는 저하고 동의했어요. 의견이 동의를 했는데 그건 다시 감사를 좀 하셔야겠네요. 해당 부서는 니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라는 의견을 지금도 주고 계신 겁니다. 저는 감사관실이 판단해서 추가 합격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고를 받았고 그것을 동의를 했어요. 잘못이라기보다도 그 내부 지침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체 정관에 비영리 아마추어 음악단체 봉사활동 명기돼 있는데 지원 대상에 적격했습니까? 그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저 법률자문을 받았듯이 그 구성원은 어린아이들이지만 18세 미만이지만 아니요. 정관에서 그러면 자기가 아마추어 단체입니다. 저희는 라고 하는데도 법률 자문이 대표가 프로니까 이 단체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 1차 심사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정당화됩니까? 근데 저게 제출 서류에 정관이 있었는지 제가 확인할 수 제출 서류에 정관이 제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저거? 제출 서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출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거였죠. 그게 심사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일문일답 신청하시는 거죠? 네, 네, 계속. 이영주 자치행정국장님 발언 들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은행에서 선정됐던 이 단체가 우리시 주민자치과에는 대표를 최 씨로, 4일 뒤 자기 블로그에는 자기가 대표로, 같은 시기 경기도에는 또 우리 고양시에는 최 씨로, 경기도에는 이 씨로 주민자치과 필수 제출 서류였던 신청 대표자 이름의 고유번호증에 대해서 최 씨 이름으로 고유번호증 발급 못 받겠다고 하고 아예 단체명과 대표자명 변경 신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5일 전에 이 씨 이름으로 고유번호증을 신규 발급해 놨어요. 이 단체가 400만 원을 썼더라고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경기도에 제출된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저희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네, 자료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3월에 경기도에는 이 씨, 우리 고양시에는 최 씨가 대표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초에 2020년도 3월 7일 날 플라잉 덕으로 대표자는 최승준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예, 받고 나서 4월 11일 날 같은 해 4월 11일 날 어른이 아니 놀이터로- 국장님, 네, 사실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뭐 그 스토리는 다 알잖아요. 네네.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고양시에는 최 씨라고 경기도에는 이 씨라고 해서 돈 받는 단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사실관계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법인 고유 번호가 다르면 다른 단체로 저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맞다 틀리다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다 이 씨로 내고 고양시에는 최 씨로 냈는데 고유번호증이 같거나 단체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 사업이잖아요. 근데 같으면 고유 번호가 같고 대표자가 다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발견 못할 수 있는 오류는 우리 다 가져요. 그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발견되면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는 필요한 거죠.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나와주십시오. 정희정 감사관님 발언 들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은 법을 전공하셨고 우리 3,000명 고양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도 많이 하시고 계시고 뭐 법률 자문 의뢰서도 많이 써보시고 결과서 해석도 많이 하시잖아요. 감사관님의 그런 개인적인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법률 자문 의뢰서 자신들이 취미 단체 연습 위주 아마추어 의심 단체라고 적발했는데 법률 자문 의뢰서에는 아마추어 확진 객관적 자료가 없음이라고 적시해서 법률 자문 의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감사를 하셨으니까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그 법률 자문 의뢰서까지 세세하게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뭐 정관에도 아마추어라고 돼 있거나 스스로 아마추어라고 자신을 이제 호칭을 하면서도 그 자문 의뢰를 할 때는 이제 그런 단체를 뭐 아마추어나 프로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의뢰한 게 잘못이란 말씀인 건가요? 네.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 자문 의뢰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자기들이 적발했는데 네. 정작 의뢰할 때는 아마추어라고 확증할 자료가 없어요라고 법률 자문 의뢰한 것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아까 제가 그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마추어 프로 이렇게 그 구분을 하는 것 자체가 불확정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추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왜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하는 거는 그 사람의 무슨 뭐 바이올린을 한다고 하면 뭐 바이올린 실력이든 노래 실력이든 상당히 고수준에 있어야 된다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고수준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그런 모호함 때문에 저희가 예술인들한테 그 지원금을 지급할 때 그 아마추어는 제외한다고 그렇게 공고문에다 기재한 부분이 그 부분이 좀 미숙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했고 감사로도 지적을 할 거고 향후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다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관님, 네, 그 부분을 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겠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렇게 이 법률 자문 의뢰서에 대해서 법률 자문 의뢰서나 결과서를 수없이 보신 감사관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냐고요?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명확하게 구분을 못 하겠으니까 뭐 변호사한테 혹시 또 그 회안이 있을까 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법률 자문 의뢰를 하면서 저희가 명확한 답을 알고 있다면 자문 의뢰를 하지 않았겠지요. 9번 논조요. 9번 논조. 네가 아마추어라고 확증할 객관적 자료를 우린 찾지 못했어. 그래서 너는 프로야. 합격. 이라는 논리 전개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논리 전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죠. 예. 지원서상 아마추어 확증 객관적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프로를 뽑아내는 거예요. 아마추어를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감사관님이 만약에 본인은 너무나도 자명하게 감사관은 전업예술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신청했어요. 그런데 고양시가 만약에 감사관님이 아마추어라고 할증을 쓴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배제를 못 해내면 감사관님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돼버려요. 이해하셨어요? 잠깐만, 의원님이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형식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를 한 거에 아마추어를 배제하라고 했는데 아마추어를 왜 배제하지 않았느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아마추어와 프로를 구분하도록 그 공고문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좀 오류였다. 그거를 지금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 사업의 원래 취지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예술인들입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지만 하나도 고통받지 않고 뭐 잘 나가는 사람한테 지급하고 그러지는 않았고, 그리고 다 고양시에 전부 다 거주하는 예술인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금이라는 거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절박하게 필요할 때 다만 100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그 지역 경제를 살리거나 또 그 사람들의 감사관님, 감사관님은 시장이 아니세요. 감사관이세요. 사업의 취지를 해당 사업이 적절하게 겁니다. 규준과 자료에 의해서 잘 됐는지를 검사하시고 찾으시는 게 감사관이시지, 이 시책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 실질적인 감사를 하는 거지, 저렇게 우리가 공고문을 잘못 쓴 걸 가지고 그 자구에 얽매여서 형식적으로 해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송규근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전혀 엉뚱한 답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문화재단이 이렇게 법률 자문 의뢰를 했는데 이 법률 자문 의뢰한 논리전개 진행 방식이 감사관으로서 타당하다고 보냐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그냥 사업 취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문건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논쟁 안 할게요. 자, 법률 자문 결과서입니다. 이건 법률 자문 결과서요. 사실관계가 틀린 자문 결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실관계도 틀린 자문 결과서에 의뢰해서 돈을 줬거든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어떻게 틀린지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감사를 하셨는데 이 서류를 모르십니까? 제가 감사하셨잖아요. 감사를 자, 했다고 모두 해도 증명서 소지자로 보이는 점. 증명서 소지자 있습니까? 여기에? 없습니다. 증명서 갖지 않고요. 신청 화면 캡처 이미지로 제출한 개인 한 명입니다. 모두라고 한 말도 안 맞죠. 개인 한 명이 신청한 사실관계로만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잖아요. 이 자문 결과서를 바탕으로 지급한 것을 감사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공고문에 신청을 하고 신청 화면을 capture한 것도 인정해 주기로.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자문 결과서가 뭐라고 써 있냐고요. 증명서를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는 점이라는 자문 결과서 혹시 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소지했으면 소지했고 안 했으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사가 얘기한 것은 모든 우위 증명서라고 하는 거는 예술인 증명서를 얘기할 수도 있고 한 번에 공연을 했다 여러 가지 그 증명서. 아니에요. 여기 앞에 논리 전개 진행. 이거 자문 결과서 안 읽어보셨어요? 앞에 문단이 예술인 활동 증명서가 있으면 아마추어라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논리를 딱 때리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사람은 증명서 가졌으니까 전업 예술인이야라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술인 활동 증명서를 안 가졌는데 예술인 활동 증명서를 가진 점이라는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엉터리 사실관계랑 안 맞는 자문 결과서를 바탕으로 재단은 돈을 줬다니까요. 엉터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고문에 좀 완화시킨 자격 조건을 게시를 했고 그것을 검토하고서 돈을 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엉터리로 아무 예술과 관계 없는 사람한테 돈을 준 게 아닙니다. 예술과 관계 있으면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전업 예술인 활동을 증명을 받은 사람을 주는 거라니까요. 이 사업이. 예술에 조금이라도 발 담그고 취미 활동하면 주는 겁니까? 이 사업이? 감사관님.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자격이 아닌데 그래서 이 줬다는 법률 사람은 자문 없었습니다. 결과서는 예. 논리 진행 방식이나 이런 데서 감사관실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관님이 지금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5월 20일 날 감사관실에서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처분 요구 전까지 저한테 주신
것 읽어봤어요. 한 곳의 자문 의견 중에 일부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이나 자문의 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의견을 개진했어요. 다시 잘 읽어보세요. 유의미한 참고 자료를 활용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일부 오류 의견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문 결과는 감사관실에서 받은 자문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본 사업 전반의 적법성에 대해 객관적 상식적 인식 측면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인식과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문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특히 부당 지급건에 대한 환수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2대1의 의견으로 개진했어요. 그래서 감사관이시니까 우리 시의 혈세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마지막 PT 띄워주십시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감사관도 아니고 뭐 전문가 아니에요. 275건 서류 다 줘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겠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몇 개만 봤어요. 공감예술 분야. 이렇게 기준 1, 2항 이렇게 해서 딱 명확한 기준만 넣고 하나씩 적격력으로 보면 됩니다. 저는 8건 정도는 1차 심사에서 탈락됐어야 된다고 판단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5건을 제외시켰어요. 3건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격 기준에 설정 기준만 명확히 하면 제출된 증빙서류 입각에 살피면 예술인을 가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관에 전수조사를 촉구했는데 지난 2개월간 제기된 6건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관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발견된 문제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275건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부당하게 선정된 건은 없는지, 부당하게 탈락된 건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단 한 건의 억울하고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최종 감사 이후에서는 사업 추진, 적법 심사, 지도관리 등 각자의 위치에서 공복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자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본의원 이 사업에 대해 수차례 문제점을 설명하고 시정을 촉구하며 속히 전수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끝끝내 무시하고 과열을 바로잡지 않고 치유할 적기를 놓친, 그래서 이제는 더 해결하기가 어렵게 만든 그 책임자에게는 보다 강력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정을 통할 책임하신 이재주 시장님, 본 사안의 위중함을 깊이 인지해 주십시오. 속히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서 탈락되신 분이요, 받았어야 되는데 돈 못 받으신 분들, 그분들은 돈 주십시오. 시장님 사비로라도 주십시오. 4건이든 5건이든 돈 주셔야 됩니다. 못 받은 사람이